반갑습니다. 어혜용입니다. 저는 암을 비타민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로 그동안 제가 공부하고 경험한 바 중심으로 오늘 강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 제목은 캔서 IVNT입니다. 저의 간단한 양력이고요. 전체 강의 구성은 서론, 본론, 그리고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론에서 간단한 화두를 던지고 본론에서 암, 그리고 비타민C, 그리고 암과 비타민C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치료 사례까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서론입니다.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생이란 우리 선각자들은 스트레스, 인생은 고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또는 그 인생의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우리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학자입니다. 그러므로 좀 더 전문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을 얘기한 슐레징거는 생명이란 전자의 흐름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전자의 흐름. 지구상에는 그 모든 에너지가 태양으로부터 옵니다.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탄수화물을 만드는 과정이 광합성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어서 흡수해서 다시 그 에너지를 뽑아내는 과정이 소화와 흡수입니다. 이러한 소화와 흡수, 전자의 흐름은 우리 내부 안에 있는 공생하고 있는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내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닥터 세일피드가 쓴 대사질환으로서의 암이라는 책자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이 이렇습니다.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라도 마더 테레사가 키우는 경우와 아돌프 히틀러가 키운 경우 그 아이의 성격 내지는 최종적인 성인으로서의 캐릭터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닥터 세일피드가 했던 실험입니다. 이른바 콩 심은 데 팥난다 입니다. 4가지의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초록색은 정상, 빨간색은 암세포와 암의 핵입니다. 정상세포를 배양하면 정상세포가 되죠. 암세포를 배양하면 당연히 암세포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핵심입니다. 암의 핵이어도, 암세포의 핵이어도 그 세포질, 미토콘드리아가 정상이면 정상세포가 됩니다. 이에 반하여 비록 암의 핵이어도 사이토플라즘과 미토콘드리아가 암의 성질을 갖고 있다면 배양하면 그것이 암세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밭이 나쁘면 좋은 씨앗이 있어도 암세포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와 암세포의 변이, 미토콘드리아의 변이를 우리는 수수방관하고 보아야 되는 것인가? 다행히 우리에게는 저항군이 있습니다. 이른바 항산화 시스템입니다. 항산화 시스템은 2가지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 갖고 나오는 것, 그리고 태어나서 세컨더리로 섭취해야 되는 서프리멘트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것은 주로 효소입니다. 슈퍼옥사이드 디스무타제, 카탈라제, 글루타존 퍼록시다제가 그것이고, 세컨더리로 살아가면서 섭취해야 되는 서프리멘트가 이른바 바이타민 등 항산화제 등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C, 글루타치온 등등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십니까? 평화로운 시절에 이렇게 조깅하듯이 행복하게 조깅하는 것과 전쟁에 나서 해야 되는 이런 전투 체육은 다릅니다. 식이요법 하십니까? 암 환자들이 왔을 때 뭐 드시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네, 현미 드십니다. 채소 채식합니다. 이것이 답일까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피크닉처럼 이렇게 먹고 있는 간단한 요리와 암이 생겼을 때 먹는 치료 용량의 치료 시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보시는 것은 유명한 거센에서 하고 있는 해독 주스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이 250만원짜리 찹치기이고, 밑에 보시는 식재료 등이 오가닉으로 키운 다양한 식재료입니다. 이것이 하루 용량이냐고요? 아닙니다. 이 용량을 하루에 8번 짜서 먹습니다. 하루에 8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료를 준비하고 가까워오는 것도 힘들고 그것을 짜서 먹는 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멕시코에 있는 항암센터에 가면 이렇게 해독 주스를 해주고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 해주고 일주일에 8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도 받습니다. 그 뜻은 그만큼의 수공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녹즙 몇 잔 먹고서 야, 난 해독 주스 먹었다, 안이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란 뜻입니다. 보시는 것은 저희 병원에 오는 어느 암 환자가 하루에 먹는
영양 건강 보조 식품을 사진 찍어 온 겁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이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이 정도를 먹을 정도의 정성과 노력, 공부를 해야지 비로소 뭔가 했다, 치료 용량의 서플리멘트를 먹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공격적인 암치료, 수술, 항암 방사선에다가 and 플러스 통합적인 치료, 면역과 영양을 하면 삶의 질, 치료의 효과가 좀 더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잘 먹고 잘 소화하면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먹지 못하는 상황, 먹어도 소화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이럴 때는 주사의 형태로라도 어떤 특정 영양소를 빠르고 정확하게 세포안까지 들이밀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주사이고 IVNT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찌 해서 하나의 암세포가 생겼을 때 이 암세포가 30번 정도 더블링하면 이만큼의 1kg짜리 메스가 되는데, 이 메스는 처음에 어미세포와는 전혀 다른 놈들입니다. 항암을 해서 내지는 방사선 치료를 해서 메스가 반 이상으로 줄었다. 그럼 남아있는 애들은 뭐죠? 내성이 생긴 건가요? 처음부터 내성이 있던 아이들입니다. 남아있는 그 10%, 30% 메스가 다시 커지기 시작하죠. 3개월 후 6개월 찍었더니 갑자기 메스가 커졌어요. 내성이 생겼어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내성이 있던 아이들이 살아남은 거죠.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2015년 발표 자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80세입니다. 80세까지 산다면 셋 중에 한 명은 암이 진단되거나 치료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초기도 그렇지만 후기로 갈수록, 말기로 갈수록 다양한 합병증이 병행될수록 단순한 기본적인 치료 말고 거기에 병행하는 IBC가 됐든 IVNT가 됐든 영양대사치료에 대한 다양한 치료법, 병환치료, 통합치료에 대한 요구가 점점 증가하는 것입니다. Vitamin C is at the heart of a global issue. The way people are cured globally. We discovered that vitamin C kills tuberculosis. When Catherine Vilches, the lead author on this paper, first showed me this result, I was in disbelief. How could this be that vitamin C could kill tuberculosis? We will investigate the surprising discoveries that could in the long term modify our global approach to medicine. Now this is a story of a man, a dairy farmer who came back from the dead. Doctors were all set to turn off his life support, but his family refused to give up. They demanded the hospital try high doses of vitamin C. The specialists didn't believe such a treatment would work, but, well, suffice to say, the farmer is no longer on death's door, and his family claim he's living proof. In Japan, following the Fukushima catastrophe, Professor Atsuo Yanagisawa successfully treated Japanese soldiers using the same method. 住民やそういう作業員を助けるために派遣するとき、そのレスキュー隊員は事前にビタミン C を飲むべきということを防ぐことができるとはっきり述べているわけです。On February 9, 2014, the BBC published an article about an American team of scientists who obtained surprising results in cases of cancer by massive intravenous injections of vitamin C. Because vitamin C by vein can do almost miracles compared to regular chemotherapy and other drugs for cancer. It's almost too good to be true, but it is. Vitamin C will kill the cancer cells while making the normal cells healthier. How can a natural molecule be successful when the most sophisticated and expensive antibiotics fail? There has been a worldwide interest in the research that's been done here at the Reardon Clinic because we have the largest database on vitamin C for sure. We have developed the protocol and we have done probably 100,000 or more IV vitamin C infusions. We have a huge database from our laboratory analysis of probably 20,000 people over the last 38 years of our existence. Why isn't the research pushed further and the results obtained from vitamin C made public? It's very
incredible antioxidant capability. But at the NIH, a number of researchers led by the head of research of the NIH, and his name is Mark Levin, he's published 6 or 7 papers on the fact that we need to review the whole principle of vitamin C and how it works. This documentary exposes tangible facts backed by eminent specialists on the matter. We will talk about their research, the discoveries that they consider critical, and the experiments that have remained undisclosed. 우리 영장류는 원래는 비타민C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진화 과정 중에 비타민C를 만드는 효소를 누락시킨 거죠. 포유류까지는 비타민C를 간에서 만들었는데 영장류가 되면서 비타민C 만드는 효소를 탈락시킨 거죠. 어떤 원인에 이어서죠. 아주 유명한 논문입니다. 세로 축은 혈중 비타민C 농도를 나타낸 겁니다. 피지올로직, 우리가 경구로 레몬을 먹거나 과일을 먹었을 때 쟁취되는 혈중 비타민C 농도는 약 0.1mmol 이하입니다. 경구로 1에서 3g을 먹으면 한 이 정도의 혈중 비타민C 농도가 됩니다. 1g? 에게! 1000mg입니다. 그리고 3g은 3000mg입니다. 주사로, IV로 10에서 100g, 만에서 10만 mg의 비타민C를 넣으면 혈중 비타민C 농도가 비로소 10mmol 내외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정도 혈중 농도가 되었을 때 암세포가 비타민C에 의해서 파괴된다는 뜻입니다. 더 놀랍고 반가운 사실은 정상세포는 이거보다 훨씬 높은 농도, 혈중 비타민C 농도가 20mmol 이하일 때만 비로소 비타민C에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논문 갖고 방송에서 가끔 나오는 것이 비타민C가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죽이네 하는 이야기가 이 논문에 근거한 것입니다. 같은 비타민C인데 먹는 거와 주사, 그리고 주사도 용량에 따라서 혈중 농도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다. 그냥 단순히 몇 개 좀 먹어주는 레몬 2-개 정도 먹으면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삶을 유지하기에는 알리의 수준입니다. 주사라 하면 이 정도의 혈중 농도에서는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고 혈중 농도가 자그마치 400 이상이 되면 이때부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암세포에 대한 선택적인 독성을 유발한다는 뜻입니다. 혈중 비타민C,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높아야지만 효과를 봅니다. 리오단에서 만든 겁니다. 약 4가지 정도의 암세포를 배양한 것이죠. 다양한 혈중 비타민C 농도에 따라서. 기억할 것은 딱 하나, 혈중 농도 비타민C 농도가 4배 이상 돼야지 비로소 암세포들이 사멸되더라. 아하! 목표는 혈중 비타민C 농도가 4배 이상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혈중 비타민C 농도 어떻게 400인지 알까요? 표로 계산이 끝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0kg인 사람은 비타민C로 약 80g을 맞으면 혈중 비타민C 농도가 약 400 이상 됩니다. 그러므로 이분은 80g의 비타민C를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50kg인 사람 약 60g에서 50g의 비타민C를 맞으시면 됩니다. 환자마다 그 체중 등등에 따라서 필요한 비타민C 농도가 있죠. 확정이 됐습니다. 50g이다, 70g이다. 이 사람은 몇 g 줘야 되겠다고 결정되면 주 2회 가죠. 그걸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경험값으로 첫 번째 6개월은 주 2회 주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재발과 전이의 증가가 없다면 주 1회, 버스역까지 가면 1년이 된 겁니다. 1년, 긴 시간이죠. 일단 그때까지 가보는 것이고, 그때도 재발과 전이가 없다면 유지, 한 달에 2번, 그리고 한 달에 1번으로 쭉 가는 것이죠. IBC에 대한 다양한 경험값들이 있는데 잘 치료하다가 끊으면 오히려 재발과 전이가 잘한다는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실제에서 암 환자 비타민C 치료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항암제 치료에 중복되지 않나요? 상충하지 않나요? 효과를 떨어지지 않나요? 많이 듣습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악의가 있지만 긍정적인 결과도 물론 같이 있습니다. 그 반론들을 몇 가지 정리한 것이죠. 항산화제가 항암제의 부작용, 미식거움, 영양결핍, 탈모, 설사 등의 부작용을 줄인다는 발표가 있고, 항암제 자체가 모두가 항산화, 프리라디칼에 의한 기전이 아니므로 항산화제랑 충돌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고, 항산화 자체가 프리벤티브, 케모 프리벤티브 효과가 있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고농도의 비타민C는 방사선에 의한 항암 효과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라는 논문도 있고, 더불어 IBC가 고농도 비타민C가 고주파 온열 치료의 효과를 증폭시키거나
고주파에 의한 삶의 질 저하를 오히려 감지시켜서 최종적인 치료 결과를 증가시킨다라는 논문입니다. 제가 경험한 실제 치료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에서 발표한 IVC 치료 사례입니다. 50대 여자분이시고 결장암이셨고요. 폐전이 복막 파종까지 됐습니다. 수술하시고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는데 이러저러하여 항암에 의한 부작용이 심해서 심한 구역질, 전신 쇠약 등으로 IVC, IBNT 영양치료를 위해서 일본에 있는 센터를 방문하신 케이스입니다. 거기서 발표한 내용이죠. 2012년 9월입니다. 여러가지 마커가 있고 CEA가 이렇게 높았고 체중은 떨어져 있으며 이 환자분에게 일주일에 2번 정도 IVC, 일본도 25g짜리 비타민C를 씁니다. 비타민C와 알부민, 멀티비타민 등을 주 2회 했습니다. 그리고 쭉 랩을 끌고 갔는데 해가 바뀌어서 봄이 되니 환자의 전신 상태가 매우 호전됐고 체중도 많이 증가했고 CEA도 감소했습니다. 물론 항암을 중간중간 병행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메타볼릭 치료가 기존의 치료를 방해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환자의 전신 상태를 호전시켰다는 케이스 리포트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셨던 어느 여자분이시죠. 62세셨고 브레스트 캔서입니다. 2009년도에 반대쪽에 스테이지 제로, 럭키하죠. 가볍게 제거를 했습니다. 열심히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 후에 반대쪽에 0.5cm짜리가 또 발견됐죠. 두 번째이니 이분이 좀 더 열심히,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영양치료라든가 등등등을 했습니다. 항암 방사선은 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로우업 했더니 점점 사이즈가 커졌죠. 이것이 그때 가져오셨던 저희 병원에 가져왔던 초음파 사진입니다. 좀 더 스케마틱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저희 초반부에 반대편에 발견된 암이고 0.5cm이고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팔로우업에서 좀 더 크기가, 부피가 3배 이상 커졌다는 것이죠. 저희 병원에 오신 것은 이 시점입니다. 오셨을 때 고농도 비타민C와 알파리포산 그리고 셀레니움 등등을 주 2회 했죠. 물론 항암 방사선도 같이 하신 것도 맞습니다. 다행히 암의 크기가 커지는 추세가 감소하였고 환자의 전신 상태 역시 매우 호전되었습니다. 비타민C로 암이 줄어들었냐? 그건 아니고요. 그것이 ADD1 해서 총 치료의 합이 이렇게 좋아졌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팔로우업 했을 때의 초음파 사진입니다. 크기가 많이 줄었다라는 소견이고요. 이분한테 했던 치료죠. 고농도 비타민C와 각자 항산화제를 퍼오를 했고 미네랄 주사나 미들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비타민C 치료를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부수적인 치료도 병행하였습니다. 일본에서 7년 정도 법학을 공부하셨던 여자분이십니다. 귀국하자마자 갑자기 백혈병, B세포암이 걸리셨죠. 대학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같이 하면서 비타민C도 병행해서 좀 더 부작용 없이 완전간의 치료 판정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의 경험이 놀라워서 일본의 종양내과 의사가 쓴 책을 가져와서 저와 함께 번역하고 출간했던 것입니다. 이 책이 그 책이죠. 또 다른 치료 사례입니다. 악성 림프종입니다. 좀 독특한 케이스죠. 악성 림프종을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항암 방사선 없이 오직 비타민C나 대사치료만을 하시겠다는 분이고 현재도 다니시고 계십니다. 이분이 처음에 가져오셨을 때 2015년 3월 16, 17, 18 약 3년 전 소견서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 정말 크기가 이 정도였습니다. 1년 전에 찍은 사진이죠. 그때는 처음엔 좀 더 컸던 주먹만한 것들이 점점 작아지는 사진이었고 현재는 이나마도 없어진 상황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유방암 환자시죠. 살고 계신 뉴질랜드로 가셨던 분이 보내온 편지입니다. 여기서 치료 잘 받고 비타민C 치료하고 그 효과가 좋아서 그 프로토콜 그대로 들고 뉴질랜드에서 치료받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라고 메일이 온 것이죠. 메일도 놀라웠지만 그 내용 안에 좀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었던 비타민C나 미네랄 치료를 그대로 했더니 뉴질랜드에서 했더니 한 번 받을 때마다 약 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더라라는 소견서까지 첨부하셨던 것이죠. 그분이 보내주셨던 문구와 사진, 가족 사진입니다. 치료함에 있어서 자기가 왜 치료해야 되는지 살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니 좀 더 열심히 그리고 치료 효과가 좋았다라는 그분의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 진료실 사진입니다.
5년 전에 처음 비타민을 공부하고 영양을 공부할 때, 그리고 주사를 공부할 때 열심히 했던 것들이죠. 무슨 주사를 주어야 될지, 어떤 주사를 줘야 될지를 공부했던 것이고, 주사만으로 부족하니 서프리멘트, 비타민C나 등등등, 그리고 여러 가지 보조적인 서프리멘트를 공부했던 것입니다. 환자와 함께 하다 보니 좀 도움될 것이 없을까 고민하다면서 같이 차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심지어 향도 피우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치료 모탈리티 중에 제가 요즘 생각하기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역시 사람입니다. 치료하는 것도 사람이고 치료받는 것도 사람이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요즘입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